제발. 이대로 우리 고향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타들어가는 사막의 뙤약볕 아래 마지막 짐을 싸서 떠나는 이웃들을 보며 한 남자가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화려한 신도시였죠. 하지만 물길이 끊기고 땅이 갈라지면서 도시는 잔인하게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남은 것은 말라비틀어진 야자수와 깊은 체념뿐이었습니다. 사우디 수자원청의 젊은 엔지니어 칼릴 은 조국을 집어삼키는 이 끔찍한 절망 앞에서 피눈물을 삼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예산 타령만 하던 그때 그의 눈에 기적처럼 한 나라가 들어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15km의 거대한 강을 만들겠다는 미친 계획,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준 어느 동방의 작은 나라.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물결을 일으킨 한국인들의 헌신과 뭉클한 기적의 이야기. 지금 그 가슴 먹먹한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칼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청에서 일하는 평범한 엔지니어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메말라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기적, 아니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열기와 침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민원이 빗발친다는 지시를 받고 리야드 외곽의 아라지지아 지구로 향하던 참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그곳은 완벽한 신도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야자수가 그늘을 만들어주던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들어선 순간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한낮인데도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더군요. 텅 빈 주차장, 셔터가 굳게 닫힌 상점들, 바람에 이리저리 뒹구는 흙먼지와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던 중앙분수대는 바닥이 쩍쩍 갈라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고 푸르던 야자수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 비틀어져 있었죠.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쇳소리만 날 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이 넘어가면서 도시가 서서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텅 빈 골목 어귀에서 낡은 트럭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 중년 남성이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마지막 이삿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물관리청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밝히자 그의 붉어진 두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누굴 살리겠다고 온 겁니까? 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고향을 내 손으로 버리고 떠나는 이 심정을 당신들이 알기나 하냔 말입니다. 그의 울부짖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 같았죠. 물이 없어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저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 참담한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초등학교는 이미 6개월 전에 문을 닫았고 도시는 완전히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소에 돌아와 데이터를 확인한 저는 더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라지지아는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하수 고갈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불과 5년 안에 사우디의 심장, 수도 리야드마저 심각한 물 부족으로 똑같이 유령 도시가 될 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소집되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댐을 짓고 해수를 담수화하는 뻔한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사막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전 세계의 물관리 데이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호주, 이스라엘. 물관리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자료를 샅샅이 훑었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메마른 기후에 적용할 만한 완벽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죠. 눈이 빠지게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무심코 넘기려던 한 나라의 데이터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너무 이상했거든요. 인구 밀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물 부족 문제는커녕 놀랍게도 그 거대한 대도시 한가운데로 엄청난 규모의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성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폭이 1km나 되는 거대한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더군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고 그 강은 한강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맑고 거대한 물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런데 저를 진짜 미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강의 데이터를 파고들던 중 청계천이라는 기적 같은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만 겁니다. 과거 아스팔트로 덮여 꽉 막힌 도로로 쓰이던 곳을 다 뜯어내고
무려 10km가 넘는 인공 하천으로 되살려냈다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이었죠. 심지어 그 물을 한강에서 끌어와 도심을 순환시킨다는 철저히 인간의 의지와 기술로 만들어낸 생명의 물길이었습니다. 이거다. 답은 바로 저기에 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뜯어내고 강을 만들었다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메말라가는 우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희망이 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언어와 문화를 가진 그 나라를 향해 오직 고향을 살리겠다는 절박함 하나만 가슴에 품은 채 홀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것은 훅 끼치는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콧 속으로 수분이 왈칵 밀려 들어옵니다. 사우디의 메마르고 날 선 모래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펄떡이는 물의 숨결이죠. 저는 호텔에 짐을 풀 새도 없이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곧장 서울 도심으로 달려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을 빠져나와 둔치에 서는 순간 저는 그만 헉하고 숨을 멈추고 맙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게 강이라고? 바다가 아니라 폭이 1km가 훌쩍 넘는 거대한 물줄기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대도시 한가운데를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디밭에 누워 웃고 떠드는 가족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조깅하는 청년들. 이곳에서 물은 그저 생존을 위해 아껴야 하는 귀중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결이자 일상 그 자체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과 생명력에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밤이 되자 저는 곧바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청계천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빽빽하고 화려한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맑고 투명한 물길이 찰랑이며 흐르고 있습니다. 바닥에 조약돌이 조명에 반사되어 선명하게 빛나고 작은 물고기들이 꼬리를 치며 헤엄칩니다. 과거에 꽉 막힌 아스팔트 고가도로였던 곳을 통째로 뜯어내고 생명이 숨쉬는 10km의 인공 하천으로 되살려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 수자원 전문가들의 대답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묵직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깨끗한 수질을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은 가두면 썩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게 두어야 스스로 정화하고 주변의 생명들을 품어 안는 법이죠. 우리는 물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뭄을 버티기 위해 물을 거대한 댐과 탱크에 가두고 꽁꽁 숨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막지 않고 흐르게 하며 도시 전체를 거대한 생태계로 만들어 숨쉬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공학적 기술을 넘어선 생명과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 그것이 바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두 손은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죠. 제 노트북에는 사막의 한강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100페이지짜리 기획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리야드 도심을 관통하는 길이 15km, 폭 30m의 인공 하천을 만들고 해수 담수화로 만든 물을 한국의 청계천처럼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열린 국가 최고 위급 긴급회의장. 빔 프로젝터로 띄운 제 브리핑이 채 끝나기도 전에 뼛속까지 시린 싸늘한 비웃음이 넓은 회의실을 맴돕니다. 칼릴, 자네 더위라도 단단히 먹은 건가? 재정부 장관이 콧방귀를 뀌며 제 피땀 어린 보고서를 책상 위로 툭 던져버립니다. 다른 고위 관료들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흘리죠. 사막 한가운데 강을 파겠다고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뜨거운 모래밭에 물을 깔아놓으면 하루도 안 돼서 다 증발해버릴 거라는 생각은 못하나. 그깟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놈들 장난질 좀 보고 오더니 아주 미쳐버린 게 틀림없군. 장관의 입에서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철학을 조롱하는 말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며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장관님, 폐허가 된 아라지지아를 보십시오. 도시 하나가 통째로 말라 죽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5년 안에 리야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이 이미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순환 기술을 도입하면 사막의 증발량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만에 찌든 매몰찬 호통뿐입니다. 장관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건방진 소리 마라. 어디서 검증도 안 된 남의 나라 삼류 기술을 들먹이며 국고를 축 내려들어. 30억 달러면 최신식 해수 담수화 공장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 돈이야. 그런 허무맹랑한 몽상에 단 한 달러도 쓸 수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쓰레기 같은 기획서 치워. 쾅! 회의장 문이 무정하게 닫히고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대로면 내 사랑하는 고향도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떠나야 했던 그 수많은 이웃들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목이 말라 죽어갈 텐데. 알량한 자존심과 낡은 관료주의에 빠져 눈앞에 놓인 한국의 완벽한 구원책을 쓰레기 취급하며 걷어차버리는 저 썩어빠진 관료들.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를 긁어모으는 제 손끝이 분노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갑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물길을 내겠다는 제 꿈은 결국 저들의 오만함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걸까요? 바닥에 흩어진 기획서 조각들을 긁어모으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 등 위로 갑자기 묵직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집니다. 그 기획서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고개를 들어올린 저는 하마터면 헉하고 숨을 멎을 뻔합니다. 날카로운 눈빛, 압도적인 위엄. 바로 이 나라의 왕세자 전하입니다. 소란스러운 회의장 밖을 지나시던 전하께서 제 절규를 들으신 겁니다. 전하께서는 흙먼지가 묻은 구겨진 종이들을 찬찬히 넘겨보시더니 믿을 수 없는 호령을 내리십니다. 안전하고 뻔한 길로는 이 나라의 목통을 죄어오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 한국의 기술이 사막의 강을 만드는 기적의 열쇠라면 기꺼이 그 문을 열겠다. 당장 내일 첫 삽을 떠라. 하늘이 돕고 왕세자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의 끔찍한 저주와 마주합니다. 한낮 기온은 무려 50도를 넘나들고 모래지반은 굴착기가 파내려갈 때마다 늪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죠. 밤낮 없이 모래바람과 싸우며 피땀을 쏟지만 공사는 자꾸만 지연되고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섭게 새어나갑니다.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재정부 장관과 관료들이 또다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제 목을 조여옵니다. 꺼봐라. 내 뭐라 했느냐? 사막에 물길을 내겠다는 미친 짓거리를 당장 멈춰라. 국고에서 단 한 달러도 더 빼줄 수 없다. 예산이 동결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마저 지쳐 하나둘 현장을 떠나갑니다. 텅 빈 공사판 한가운데 주저앉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처럼 오열하고 맙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메마른 고향 땅에 맑은 물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제 간절한 꿈이 결국 이 뜨거운 모래밭에 처참하게 파묻히고 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가장 캄캄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고 했던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려던 바로 그날 아침,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 입구로 낯선 승합차 몇 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끼익 멈춰 선차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리는 사람들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바로 한국에서 만났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환하게 웃으며 넋이 나간 제게 다가옵니다. 칼릴,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합니까? 물을 흐르게 하려면 막힌 곳을 같이 뚫어야죠. 우리가 돕겠습니다.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 자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쾌적한 연구실을 마다하고 이타 들어가는 50도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로 직접 몸을 던져 날아온 겁니다. 그날부터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와 똑같이 땀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현지 인부들과 물통을 나눠 마시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온몸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척박한 사막의 노동자들도 가슴 깊이 느끼며 다시금 악착같이 삽을 움켜쥐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도끼 품은 근성입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곳에는 한국의 특수공법을 도입해 안반처럼 단단한 기초를 세워버립니다. 사막의 엄청난 증발량을 막기 위해 청계천에서 사용했던 물의 순환 속도와 하천 바닥의 특수 코팅 기술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장에 입혀냅니다. 고인 물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정화 시스템이 사막 맞춤형으로 뚝딱뚝딱 세워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어느 날 밤 모래바람을 맞으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에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들 나라의 일도 아닌데 이 지옥 같은 사막에서 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돕는 거냐고요. 그의 대답에 저는 그만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도 피눈물을 흘리며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살던 고향 땅이 말라 죽어가서 떠나야 하는 저 사람들의 찢어지는 아픔.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이 사막에 반드시 맑은 물이 펄떡이며 흐르게 만들 겁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한국인들의 위대한 인간애가 메마른 사막을 뜨거운 눈물로 적십니다. 다음 날 공사 연구 중단 명령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왔던 재정부 장관과 관료들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영원히 멈춰 선 줄 알았던 굴착기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절대 불가능하다던 15km의 거대한 수로가 한국인들의 완벽한 지휘 아래 매끄러운 윤곽을 드러내며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녕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려내겠다는 숭고한 헌신 앞에 그 알량한 권력과 오만함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들고 왔던 서류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춘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떠는 장관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텅 빈 이 거대한 수로에 푸른 생명의 피가 요동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년이라는 피말리는 사투 끝에 맞이한 오늘입니다. 리야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15km의 거대한 수로 주변으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만 불던 이 메마른 사막에 과연 정말로 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수로의 시작점을 향해 꽂혀 있습니다. 저와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종실에서 서로의 땀밴 손을 꽉 맞잡습니다. 제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쿵쾅거립니다. 마침내 왕세자 전하의 신호와 함께 메인 펌프 가동 버튼이 묵직하게 눌립니다. 쿠구구궁-. 거대한 굉음이 대지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쏟아붓듯 새하얀 물줄기가 눈부신 태양빛을 튕겨내며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거쳐 완벽하게 정화된 그 맑고 차가운 물길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던 사막의 수로를 단숨에 집어삼키며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와 마이너스. 수십만 명의 군중 사이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굉음을 뚫고 하늘을 찌릅니다. 그저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울타리를 넘어 수로로 달려갑니다. 찰랑이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비비며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오열합니다. 50도를 오르내리던 지옥 같은 사막의 공기가 맑은 물이 뿜어내는 서늘하고 촉촉한 생명의 숨결로 바뀌어 도시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수모와 멸시, 포기하고 싶었던 숱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누군가 제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보니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도 저처럼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보십시오, 칼릴. 우리가 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막에도 생명은 흐릅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긴 저는 꺽꺽대며 목 놓아옵니다. 이 거대한 기적은 결코 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 관료들조차 제 나라 백성들을 버리려 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 나라와 제 손을 잡아준 이 한국인들의 뜨거운 심장이 없었다면 이 물길은 영원히 모래 밑에 파묻혔을 겁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과 1년 뒤
모든 것이 말라 죽어 유령 도시가 되었던 아라지지아 지구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로를 따라 맑은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자 앙상했던 야자수에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고 메말랐던 공원에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오후 강변을 순찰하던 제 시야에 너무나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옵니다. 4년 전 텅 빈 골목에서 낡은 트럭에 마지막 이삿짐을 싣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났던 바로 그 중년 남성입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어린 두 딸과 함께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맨발로 달려와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거친 두 손에서 전해지는 벅찬 온기에 제 가슴이 터질 듯 뭉클해집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왕세자 전하께서 제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뒤에는 한때 저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재정부 장관과 관료들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쥐구멍이라도 찾듯 바닥만 바라보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온 백성이 듣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언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막의 강은 칼릴, 자네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숭고한 기적이다. 오늘부터 이 나라는 한국을 최고의 형제국가로 삼고 그들이 보여준 생명의 철학을 사우디 전역에 심을 것이다. 쏟아지는 엄청난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물을 바라봅니다. 은빛으로 부서지는 저 맑은 물결 속에는 포기를 모르는 집념과 이익을 넘어 사람을 살리려 했던 한국인들의 위대한 영혼이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의 지독한 갈증을 영원히 씻어내릴 이 푸른 물줄기처럼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벅찬 감동과 따뜻한 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꿈. 메마른 사막을 뚫고 솟구쳐 오른 이 기적의 강물 앞에서 저는 평생을 바쳐 이 위대한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